아직까지는 각자 돈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따로따로 아직 완전 합치진 않았어요. 그쵸, 그쵸.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사실 또 소비 패턴들을 보고 그런 거 보니까 2년에 또 3억이 사실 또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또. 예. 자, 고수님들께서 좀 이 두 분의 어떤 그 소비 성향을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 예. 먼저 이제 분석에 앞서서 이제 우리 그 두 분의 현금 흐름표를 먼저 네네.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눈에 띄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두 분이 합쳐서 이제 소득이 800만 원. 출구 씨가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네. 뭐 예. 행사 같은 거 있을 땐 조금 더 많이 그렇죠, 들어오기도 그렇죠. 하고. 프리랜서니까. 제가 아무래도 프리랜서다 보니까 저 표도 저희가 좀 3개월치를 기준으로 일단 아하, 했어요. 최근 3개월. 제가 또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그래, 내년 다 맞아, 다르고 달라요. 왔다 갔다 해. 맞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이제 못 벌었을 때랑 또 뭐 잘 벌었을 때 포함해서 3개월 동안 해서 평균치를 냈더니 거기서 조금 더 내리긴 했어요. 왜냐하면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니까. 아하. 고정 수입이니까. 네네. 야, 근데 이렇게 진짜 투자 같은 것도 보수적으로 하면 되는데 투자는 또 코인을 하고 있으니까 참 진짜 공격형으로. 대단하네. 특히 30대 초반 커플의 월 소득이 800만 원은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럼요. 예. 낮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축 여력이 충분히 높아져야 되는데 사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좀 두 가지가 뭐죠? 보이더라고요. 네. 첫 번째 우리 영주 씨는 갖고 있는 돈의 저축이 너무 안전자산인 예금에만 예금에만 묶여져 있고 약간 좀 이제 뭐 펀드라도 하거나 그랬으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아니면 주식 투자 같은 거 좀 우량주 같은 건 괜찮은데.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서철구 씨는 이게 자유적금으로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고정저축을 지금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지금 소득이 800만 원으로 낮은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정지출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건 조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빼서 이제 코인하고만 이러려고 이제 코인이 하는구나. 자유롭게 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큰 건 어떤 거냐면 네. 우리가 고정지출 저축이 없는데 불구하고 아까 지출을 보면은 594만 원으로 하고 있다라고 네네네. 이렇게 네. 우리 사전 인터뷰에서 보내주셨어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버는 소득은 800인데 594만 원을 쓰고 나머지 돈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200만 원 되는 어떤 항목이 그게 200이 이제 사실 저축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 네. 갔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돈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아하. 일단 지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되는 게 제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제 빵꾸인데 근데 그게 그쵸. 어디로 갔냐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 갔어요? 어. 어디 가요 그 돈이? 사실 저는 그 돈의 행방을 알고 있는데 어. 제가 다 투자했습니다. 코인. 여자친구는 사실 돈을 굉장히 많이 잘 모았어요. 근데 저는 족족 생기는 족족 지원군으로서 그러니까 투자를 근데 이 시점에서 그러면 아하. 우리 영주 씨가 출구 씨한테 한마디 딱 해주세요. 이제 그만하자. 정도만 하시고 코인을. 깜짝 놀라셨어요. 어떤 사실 프로그램에서도 이 프로그램에서 이별을 구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자기네들끼리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 걸로. 놀라셨어요. 자, 이제 두 전문가가 우리 이제 솔루션을 좀 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서출구님 커플은 현재 고정 수입과 비고정 수입의 관리를 좀 따로 하셔야 돼요. 특히나 서출구 씨의 수입원이 일정하지 않기 맞아. 때문에 소득 통장 관리를 좀 나눠서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소득원을 관리할 수 있는 통장을 각각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의 통장은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이 평균 수입원 800만 원 정도를 수입원으로 산정하고 그러니까 영주 씨 같은 경우 월급 이제 거기다 맞아요, 넣고 그렇죠. 이제 출구 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어쨌든 간에 행사가 그래도 조금은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 거기다 놓고. 네. 어. 그 외에 이제 추가적인 출구 시에 뭐 다른 수입원들은 비상예비자금 통장으로 따로 소득원을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서 소득원의 관리를 먼저 좀 실행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지금 누수자금이 발생하는 금액이 매우 커요. 음. 이렇게 지금 누수자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출 관리를 맞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출 관리. 아까 저희가 영상에서도 봤지만 가계부는 써보긴 했으나 지금은 가계부를 쓰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네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두 분이 반드시 줄여야 할 지출로 또 포착된 게 있다면서요.
두 분의 수입원 대비해서 가장 많이 나가는 지출이 주거 관련 비용으로 월 250만 원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냥 깔고 있는 돈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죠? 그냥 예. 앉아 있는 돈에 월 250만 원이면 2년만 저축하면 원금 6천만 원을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큰 돈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더 속상했던 건 그 다음으로 많이 들어갔던 게 유흥비, 좀 좋게 표현하자면 문화생활비. 요 지출이 한 140만 원 내외 정도의 자금이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자금만 합친다라고 해도 월 390만 원으로 두 분의 평균 수입원 대비 무려 65%를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만 좀 지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강하게 들어요. 월세도 좀 비싸긴 비싸요. 근데 이 월세가 아무래도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뭐 빚을 지금 지는 것도 탐탁치 않기도 하고 또 제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공인중개사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좀 보증금을 낮추고 네. 월세 위주로 일단 당분간이라도 해라라고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요즘 이제 뭐 전세 사기 이런 근데 것도 많다 너무 보니까. 위험하다라고 하시니까 출구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불안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인에 대한 미납 국세 열람이라는 정책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에 대한 맞아요. 뭐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좀 떨어뜨릴 수 있고 정부의 정책도 좀 적절하게 활용해 볼 만한 정책들이 있는데요.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보금자리론 맞아. 아니면 특례 보금자리론 이 세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출구 시의 경우는 지금 현재 소득원에 상관없이 9억 원 이하의 주택 5억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알아보시는 것도 저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수입원 때문에 그 외의 대출들은 지금 해당 사항이 없고요. 요 특례 보금자리론만 해당이 되는 아, 근데 이제 겁니다. 월세를 한 250, 물론 이제 뭐 연습실 뭐 비용도 이제 좀 들어가 있습니다만 200 정도면은 사실은 요즘 이제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니까 사실 이거를 뭐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한 3억 정도의 뭐 4%면 월로 따지면 한 100만 원 정도 그렇죠. 이자거든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100만 원 이자 내고 100에서 150만 원은 반대로 우리가 저축을 할 수 있는 맞아. 상황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것들은 우리 두 분뿐만 아니라 좀 신혼을 조금 꿈꾸고 있는 분들도 많이 좀 알아보신 다음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 어떻게 보면 가장 이분들의 어떤 그 알턴 이 같은 게 결국 이제 가상화폐 투자가 제일 큰 거잖아요. 사실. 그건 어때요, 진짜 가상화폐 투자? 그래서 일단은 뭐 가상화폐라는 것은 우리가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맞아요. 투자 상품으로서. 근데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은 그 반면 위험하다. 반대로 손실도 그만큼 커질 수 맞아요. 있어서 잘못했다가는 우리가 뭐 가장 원하는 신혼집에 대한 부분들 마련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라면 지금 하고 있는 투자 형태는 잠시 아주 길게 내려놓으시고 잠시만요. 어느 쪽이죠? 아주 길게 내려놓으시고 조금 당분간은 당분간은 좀 멀리 제가 하시고.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쪽하고 차라리 조금 더 안전한 펀드 투자 쪽으로 분산 투자라는 게 어떨까?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전문가분이 정확하게 냉철하게 이거를 말씀해 주시니까 약간 많이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을 제가 더 드리면 사실 투자라는 입장에서 손실이 굉장히 크신 상태잖아요. 이걸 한순간에 내려놓기는 또 아, 쉽지 너무 않아요. 어렵죠. 그런가요? 네, 맞아요. 아, 여기 뒤로 앉아있어. 또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미래에는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맞아요. 거니까 또 다들 완전히 또 관심 저기는 많고. 아니거든. 아까 누수자금의 100%가 지금 가상화폐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포트폴리오를 좀 정확하게 구분해서 좀 짤 필요도 있다. 예를 들면 이제 두 분의 이제 수입원을 합치니까 안전자산 쪽에 예를 들면 80%를 보내고 내가 이 가상화폐 투자는 딱 20%나 10%만 이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두 분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요 룰을 정확하게 지키시고 투자나 저축을 이어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좀 같아요. 감질 나겠지만 그런데 이 부분은 영주 씨가 옆에서 정말 도와주셔야지 같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목단 금액이 이제 2년에 3억인데 이걸 과연 이분들이 목표 달성할 수 있을지. 자, 고수의 판단은요? 있다. 아, 있다. 야. 신혼집에서 이제 3억, 전세금 3억을 마련할 수 있다. 아, 그것도 2년에 3억을 마련할 수 있다. 있다. 오. 네.
일단은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모든 솔루션, 뭐 지출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목돈하고 요걸 잘 활용하면 모을 수는 있는데 네. 조금은 간당간당해요. 간당간당.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2가지 정도 제안을 네네네. 드리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2년 동안 이 약물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추가 소득 200만 원을 늘린다. 그러니까 아까 아버님 말씀이 맞는 거야. 조금 더 이제 본업에 집중해. 그렇죠. 본업에서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소득을 있으니까. 최대한 늘리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수입의 변동성이 있는 쪽은 제 쪽이니까 그쵸. 네,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요즘은 이제 영주 씨 같은 분들 이제 워낙 이제 패션 쪽으로 그러니까 사실 회사에서 받는 월급 외에 또 자기 시간 또 활용해서 요즘 또 이렇게 부업하는 게 또 직장인들 요즘 트렌드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죠. 그런 쪽으로도 좀 이제 본인도 좀 생활해 그죠, 보시고. 그죠. 희망적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숨겨져 있는 고수팀에게 연락을 주시면 목표 자금 만들 수 있도록 충분히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즐겨봐 이 채널.